자, TV 시청률 데이터를 사용한 회기나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시청률 데이터를 한 회기나무 실습은요, TV 시청률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광고 회사에서는 경쟁 방송사의 편승을 고려해서 시청률이 최대화되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시청률이 최대화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노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청률 예측은 방송회사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시청률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적절한 광고비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그 미디어를 구매하는 것이 되겠죠. 자, 모델러를 한번 다 띄워주시고요. TV 시청률 데이터도 역시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변수 파일 로드를 통해서 읽어드려야 됩니다. 자, 변수 파일 로드를 통해서 TV 시청률 데이터를 불러보겠습명입니다. 자, 상단에 ID, Day of Week, Start and Channel 이와 같이 필드명이 쭉 나와 있고 두 번째 줄서부터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역시나 이 데이터도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인 포맷으로 읽어드릴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데이터가 제대로 읽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Day of Week이 사실 1에서부터 2, 4까지 1, 2, 3, 4로 코딩되어 있는 값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숫자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이제 Day of Week이 1이라는 얘기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고요. 2는 수요일, 목요일에 방영되는 프로그램, 3은 금요일, 토요일 날 방영되는 프로그램이고요. 4는 일요일 날 방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1, 2, 3, 4는 숫자가 아니고 범주형 데이터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올바른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week 같은 경우에는 방영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1주차냐, 2주차냐, 3주차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숫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서열형 범주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범주 데이터로 인식을 해야지만 제대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코딩되어 있는 데이터는 그 정확한 숫자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유형 노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노드를 선택하시면 실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Day of Week이 1, 2, 3, 4의 연속형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는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범주형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1, 2, 3, 4가 하나의 범주로 인식이 될 것이고요. 또한 week도 마찬가지로 1에서 40까지인데 이는 숫자가 아니라 서열형 데이터입니다. 순서 데이터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1, 2, 3, 4, 5, 6, 7이 각기 다른 주차의 순서 데이터로 인식이 됩니다. 나머지 변수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ID 변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없음 또는 이제 레코드 아이디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쉐어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시청률이 되겠습니다. 연속형 척도기 때문에 이를 이제 목표로 삼으면 우리가 추정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르는 문자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명목형으로 이 프로그램의 종류가 어떤 장르냐, 채트, 대담, 코미디, 코미디물,
커런트 어페어 시사, 도큐멘터리, 드라마, 뉴스, 퀴즈, 소프트, 우리 예능이라고 하는 거죠. 스포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TV 프로그램의 이 범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컴피트 1은 이제 경쟁 채널에서 이제 어떠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컴피트 1, 컴피트 2, 컴피트 3는 이제 현재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경쟁이 되는 채널에서 어떤 거를 방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 변수로 사용되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 데이터에 우선 쉐어에 대한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는 연속형이니까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분포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쉐어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장르를 기반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르는 오버레이 색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또한 패널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오버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시청률이 통상적으로 10%대 시청률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대 시청률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두 가지 형태 혹은 여기 40%대 분포. 그래서 각기 이 TV 방영 프로그램들이 어떤 패턴들이 이렇게 섞여서 시청률이 나타나는 분포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청률은 아까 패널로 이렇게 장르를 바꿔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이와 같은 그래프로 장르별로 다른 분포 양상을 띠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시청률이 아주 높은 때 인기 프로그램과 비인기 프로그램으로 극명히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청률 프로그램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를 파티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50%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50%의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실제 우리가 생성된 모델이 얼마만큼 테스트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 모델 중에서 이와 같이 연속형 Y를 추정하는 추정 모델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의사결정 나무 기법은 크게 체이드와 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와 체이드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트 모델을 연결했고 다음은 체이드 모델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카트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트 모델을 확인해 봤더니 시청률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채널입니다. 채널. 여기서 채널을 익명화 시켰습니다만은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아마도 채널 1이 SBS로 기억이 되고요. 채널 2가 KBS 1TV, 그 다음에 채널 3이 MBC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채널 4는 또 어떤 프로그램, 특히 이제 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널 9였나요? 11. 그래서 어찌됐든 채널 1, 2, 3, 4 어떤 채널에서 방영되느냐에 따라서 시청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중요도가 7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르가 13%, 그 다음에 경쟁 채널에서 어떠한 장르를 방영하고 있느냐, 경쟁 채널 1에서 어떤 채널을 방영하고 있느냐는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델은 비오 탭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전체 평균 시청률은 이제 21%가 되겠는데요.
채널 1과 채널 2, 채널 1 또는 채널 2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이제 32%로 평균보다 높고, 채널 3, 채널 4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11%로 11.9%로 평균 대비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1, 2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장르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소프트나 스포츠인 경우에는 36%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트나 코미디, 시사, 다큐멘터리, 뉴스나 퀴즈는 29%대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청률을 쭉 차이가 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트리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결국 여기 끝마디라고 하는 더 이상 트리가 분화되지 않는 끝마디의 값들이 바로 예측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마디에 이르는 이 경로가 바로 조건이 되는 그러한 추정나무, 회귀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쉐이드 모델도 한번 살펴봤더니, 쉐이드 모델은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카트 모델보다 훨씬 더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83%는 채널에 의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르가 12%, 경쟁 채널이 3위, 그 다음 3%, 경쟁 채널 1위 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쉐이드 모델은 다지분류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진 트리가 하나의 부모마디에서 이렇게 채널이 자식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채널 1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33%, 채널 2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 31.4%, 그 다음에 채널 3은 13.1%, 채널 4가 10%가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 채널 3과 4는 공영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영방송에 비해서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각 채널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채널 시청률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널 1에서 방영되는 채트나 코미디인 경우에 평균 시청률이 30%, 그 다음에 드라마가 38%로 가장 상당히 높고, 여기 소프트가 훨씬 더 높은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채널 1에서는 소프트, 예능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널 2에서는 시청률이 38%로 드라마와 스포츠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시청률을 예측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노드를 이렇게 일자로 연결하고 여기에 분석 노드를 연결하면 두 모델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에 사용한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모델링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했을 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의 성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카트 모델은 상관계수가 0.965, 평균 절대 오차가 2.255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드 모델은 선형 상관관계가 0.965로 카트 모델하고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 평균 절대 오차가 2.352로 상대적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조금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카트 모델이 더 안정적인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모델로 인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카트 모델인 경우에 실측값과 예측값의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노드를 이용해서 X축에는 실측값을, 시청률을 지정하시면 되겠고, Y축에는 예측값,
달러 쉐어를 달러 R 쉐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변수는 이제 옵션인데 한번 이렇게 장르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채널을 지정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채널을 지정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채널별로 각기 다른 색깔을 나타내고 있고 시청률에 대한 예측치. 자, 이 선이 거의 이제 일직선에 가까워지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고 아주 좋은 모델이고요. 약간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요 가운데 동그란 큰 점이 있는 부분이 중심값이고요.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정기분포식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모델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절대 오차가 2%대, 2.2%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95%의 관측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5%, 2.2%, 2.25% 정도의 차이니까요. 시청률을 거기에 맞게끔 이제 구간화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기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직접 이와 같은 데이터를 직접 모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이 TV 시청률 데이터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없어서 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는 모 광고 기획사에서 그 시청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집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실제 모델에서는 이렇게 전체 시청률만 예측한 것이 아니고 성별에 따른 혹은 연령대에 따른 시청률을 세분화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특정한 TV 프로그램이 우리가 현재 광고를 하는 상품의 광고주의 상품의 주 고객층이 만약에 20대 여성이다라고 한다면 20대 여성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시간을 구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을 이제 방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시청률이 이미 이제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이 광고 단가가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시청률 예측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시청률이 높을 것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미리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